안녕하세요. 오늘은 RAG 시스템 시리즈 3편, 임베딩 모델에 대해 완벽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임베딩은 텍스트를 숫자로 변환하는 마법과 같은 기술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임베딩의 원리부터 실전 활용까지 상세히 다룹니다. 총 8개의 퀴즈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학습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오늘 다룰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임베딩의 기본 개념과 종류를 알아보고 벡터 데이터베이스 연동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임베딩 품질 평가와 파인 튜닝, 멀티모달 임베딩까지 다룹니다. 후반부에서는 청크 전략, 리랭킹, 캐싱 최적화, 그리고 보안과 프라이버시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임베딩이란 무엇일까요? 임베딩은 텍스트를 고차원 벡터 공간의 점으로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지도 위의 좌표처럼 각 문장이 수백에서 수천 차원의 공간에서 특정 위치를 갖게 됩니다. 왜 이런 변환이 필요할까요? 컴퓨터는 텍스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지만 숫자는 계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베딩을 통해 유미적 유사도를 수학적 거리로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임베딩의 핵심 특징을 알아봅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유미적으로 유사한 텍스트가 벡터 공간에서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법과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애널리틱스는 표현은 다르지만 벡터 공간에서 매우 가깝게 위치합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킹에서 남자를 빼고 여자를 더하면 퀸이 나오는 것처럼 유미적 연산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제 실제 코드를 보면서 임베딩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먼저 센턴스 트랜스포머즈 라이브러리에서 센턴스 트랜스포머를 임포트합니다. 그리고 올미니 LM L6V2 모델을 로드하는데 이 모델은 384차원의 벡터를 생성합니다. 3개의 텍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썬으로 데이터 분석하는 법, 두 번째는 파이썬을 활용한 데이터 애널리틱스, 세 번째는 전혀 다른 주제인 고양이가 잠을 자고 있다입니다. 마델 엔코드를 호출하면 각 문장이 384차원 벡터로 변환됩니다. 이어서 코사인 유사도 계산 함수를 살펴봅시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의 내적을 각 벡터의 노름으로 나눠서 계산합니다. 이는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장의 유사도를 계산하면 약 0.85로 매우 유사하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반면 첫 번째와 세 번째 문장의 유사도는 약 0.15로 매우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임베딩은 유미적 유사성을 정확하게 수치화합니다. 임베딩 모델은 크게 상용 모델과 오픈소스 모델로 나뉩니다. 오펀AI의 텍스트 임베딩 -3라워지는 3072차원의 고성능 임베딩을 제공하며 다양한 벤치마크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입니다. 반면 오픈소스 올미니 LM L6V2는 384차원으로 가볍고 빠르며 로컬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 선택 시에는 성능, 비용, 데이터 프라이버시, 처리량 요구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임베딩 벡터를 저장하고 검색하기 위해서는 벡터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합니다. 파인코는 관리형 서비스로 설정이 간편하고 확장성이 뛰어납니다. 크로머DB는 오픈소스로 로컬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개발 초기나 프로토타이핑에 적합합니다. 대부분의 벡터 DB는 HNSW 인덱스를 사용하는데 이는 계층적 그래프 구조로 로그 시간 복잡도의 빠른 검색을 제공합니다. 크로머DB를 사용한 벡터 저장소 설정 코드를 살펴봅시다. 먼저 크로메드브 패키지를 임포트하고 클라이언트를 생성합니다. 그 다음 임베딩 함수를 설정하는데 센턴스 트랜스포머 임베딩 펑션을 사용하여 올미니 LM L6V2 모델을 지정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에이트 컬렉션을 호출하여 다큐먼트라는 이름의 컬렉션을 생성합니다. 이렇게 하면 문서를 추가할 때 자동으로 임베딩이 생성되고 저장됩니다. 크로머DB는 설정이 간단해서 빠르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임베딩 품질을 어떻게 평가할까요? 주로 린니벨 성능을 측정합니다. 프리시전 앳 K는 상위 K개 결과 중 관련 문서의 비율이고 리콜 앳 K는 전체 관련 문서 중 상위 K개에 포함된 비율입니다. MRR, 즉 민 리시프로켈 랭는 첫 번째 관련 문서가 몇 번째에 나오는지를 측정합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사용 사례에 맞는 테스트 데이터셋을 구축하여 평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도메인 특화 모델을 만들기 위해 파인 튜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 방식이 대표적인데 유사한 문장쌍은 가까워지고 다른 문장쌍은 멀어지도록 학습합니다. 예를 들어 유료 도메인에서 고혈압과 높은 혈압은 파저티브 페어로 가까워지게 하고
고혈압과 저혈압은 네거티브 페어로 멀어지게 합니다. 이를 통해 도메인 특화된 유사도 기준을 모델이 학습하게 됩니다. 임베딩 파인튜닝 코드를 살펴봅시다. 센턴스 트랜스포머즈에서 센턴스 트랜스포머와 로시즈, 인포티그젠페를 임포트합니다. 학습 데이터로 유사한 문장쌍을 준비합니다. 고혈압과 높은 혈압은 레이블 1.0으로 유사하다고 표시하고 고혈압과 저혈압은 레이블 0.0으로 다르다고 표시합니다. 그 다음 기본 모델을 로드하고 데이터 로더를 생성합니다. 코사인 시멀레러틸로스를 손실 함수로 사용하여 마델 피트를 호출하면 파인튜닝이 진행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도메인에 최적화된 임베딩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멀티모달 임베딩은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일한 벡터 공간에 표현합니다. 대표적인 모델인 CIP은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를 동시에 학습시킵니다. 4억 개 이상의 텍스트 이미지 쌍으로 학습하여 같은 의미의 텍스트와 이미지가 벡터 공간에서 가까워지도록 정렬합니다. 이를 통해 텍스트로 이미지를 검색하거나 이미지로 관련 텍스트를 검색하는 크로스 모달 검색이 가능해집니다. 긴 문서를 임베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청킹 전략이 필요합니다. 픽스트 사이즈 청킹은 500토큰처럼 고정된 크기로 분할하는 방식입니다. 구현이 간단하고 청크 크기가 균일하지만 문장 중간에서 잔여 의미가 끊길 수 있습니다. 서멘틱 청킹은 문단위나 주제 단위로 의미적으로 완결된 단위로 분할합니다. 검색 품질이 향상되지만 청크 크기가 불균일하고 처리 비용이 증가합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전략을 선택해야 합니다. 리랭킹은 검색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2단계 검색 전략입니다. 1단계에서는 바이인코더 기반의 빠른 벡터 검색으로 대량의 문서에서 상위 100개 정도의 후보를 추출합니다. 2단계에서는 크로스인코더를 사용하여 쿼리와 각 문서를 함께 입력받아 더 정교하게 관련성을 분석합니다. 크로스인코더는 정확하지만 느리기 때문에 이미 필터링된 소수의 후보에만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효율성과 정확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습니다. 리랭킹 구현 코드를 살펴봅시다. 센턴스 트랜스포머즈에서 크로스인코더를 임포트하고 MS 마오코미니엘렘 모델을 로드합니다. 1단계에서는 벡터 검색으로 상위 100개 후보를 추출합니다. 2단계에서는 쿼리와 각 문서를 쌍으로 묶어 크로스인코더에 입력합니다. 리런커, 프리딕트를 호출하면 각 쌍에 대한 관련성 점수가 계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점수를 기준으로 정렬하여 상위 10개를 반환합니다. 이 방식으로 벡터 검색만 사용할 때보다 훨씬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임베딩 생성은 API 호출 비용이나 계산 리소스가 필요하므로 캐싱 전략이 중요합니다. 자주 조회되는 쿼리의 임베딩을 리디즈에 캐싱하면 반복적인 API 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텍스트를 한 번에 처리하는 배치 처리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장 공간이 부족하다면 양자와 기법을 적용하여 벡터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이러한 최적화가 비용과 성능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마지막으로 임베딩의 보안과 프라이버시에 대해 알아봅시다. 임베딩 벡터에서 정확한 원본 텍스트를 복원할 수는 없지만 유사한 텍스트를 유추할 수 있어 프라이버시 위험이 있습니다. 민감한 데이터를 다룬다면 온프레미스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면 차분 프라이버시 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API 사용 시에는 반드시 데이터 처리 정책을 확인하세요.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임베딩 파이프라인을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 문서 수집, 청킹, 임베딩 생성, 벡터 저장, 검색, 리랭킹까지 각 단계를 모듈화합니다. 각 단계별로 모니터링을 설정하여 성능 저하나 오류를 빠르게 감지해야 합니다. 또한 임베딩 모델이 업데이트될 때를 대비해 버전 관리가 필요하고 새로운 모델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AOB 테스트 인프라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임베딩 모델의 차원수를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트레이드오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차원이 높을수록 의미 표현이 세밀하지만 계산 비용과 저장 공간이 증가하므로 성능과 효율성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 두 번째, 차원이 높을수록 검색 속도가 빨라지지만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속도와 정확도 사이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 세 번째, 차원이 낮을수록 의미적 유사도 계산이 정확하지만 다양한 개념을 표현하기 어렵다. 네 번째, 차원수는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제약에 따라서만 결정된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임베딩의 차원수는 의미 표현의 세밀함과 효율성 간의 트레이드오프를 갖습니다.
차원이 높을수록 더 복잡하고 세밀한 의미를 구분할 수 있지만 그만큼 계산 비용, 저장 공간, 검색 시간이 증가합니다. 384차원 모델이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바로 이러한 성능과 효율성의 균형점이기 때문입니다. 실무에서는 요구사항에 맞게 적절한 차원 수를 선택해야 합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코사인 유사도를 사용하여 임베딩 벡터 간의 유사성을 측정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코사인 유사도는 벡터의 방향만을 비교하므로 텍스트 길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순수한 의미적 유사성을 측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유클리드 거리보다 계산 속도가 월등히 빠르고 메모리 사용량이 적어 대규모 검색에 유리하다. 세 번째, 음수 값을 반환하여 반대 의미를 가진 문장도 식별할 수 있다. 네 번째, 벡터의 크기를 함께 고려하여 문서의 중요도까지 반영한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코사인 유사도는 두 벡터 사이의 각도를 측정하여 방향의 유사성을 계산합니다. 이는 벡터의 크기를 정규화하므로 텍스트의 길이나 단어 수에 관계없이 순수하게 의미적 유사성만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짧은 문장과 긴 문장이라도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면 높은 유사도를 보입니다. 이것이 코사인 유사도가 임베딩 비교에 널리 사용되는 핵심 이유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오펀AI의 텍스트 임베딩 -3 라우지 모델과 오픈소스 올미니엘렘 L6 V2 모델을 비교할 때 실무에서 모델 선택 기준으로 가장 종합적이고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성능 요구 사항, 비용 구조, 데이터 프라이버시 정책, 처리량 요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해야 한다. 두 번째, 오펀AI 모델은 항상 성능이 우수하므로 예산이 허용하는 한 오펀AI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최선이다. 세 번째, 오픈소스 모델은 무료이므로 항상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네 번째, 벡터 차원수가 높은 모델이 무조건 좋으므로 가장 높은 차원을 제공하는 모델을 선택해야 한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임베딩 모델 선택은 다면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오펀AI 모델은 일반적으로 성능이 우수하지만 API 호출 비용이 발생하고 데이터가 외부로 전송됩니다. 오픈소스 모델은 초기 인프라 비용과 관리 부담이 있지만 장기적으로 비용 효율적이고 데이터를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의 성능 요구사항, 예상 처리량, 예산, 프라이버시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리랭킹 전략이 RAG 시스템에서 검색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1차로 빠른 벡터 검색으로 후보를 추출하고 2차로 더 정교한 모델로 쿼리 문서 간 관계를 깊이 분석하여 재정렬한다. 두 번째, 여러 개의 임베딩 모델을 동시에 사용하여 각각의 검색 결과를 평균낸다. 세 번째, 검색된 문서들을 사용자의 과거 클릭 패턴과 비교하여 개인화된 순위로 재배열한다. 네 번째, 임베딩 벡터의 차원을 동적으로 증가시켜 더 세밀한 유사도 계산을 수행한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리랭킹은 2단계의 검색 전략입니다. 1단계에서는 바이인코더 기반의 빠른 벡터 검색으로 대량의 문서에서 상위 N개 후보를 추출합니다. 2단계에서는 크로스인코더 모델을 사용하여 쿼리와 각 문서를 함께 입력받아 더 정교한 관련성 점수를 계산합니다. 크로스인코더는 쿼리와 문서 간의 상호작용을 깊이 분석하므로 정확도가 높지만 느리기 때문에 이미 필터링된 소수의 후보에만 적용하여 효율성과 정확성을 모두 확보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청크 전략에서 서멘틱 청킹의 핵심 장점과 트레이드 오프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적으로 완결된 단위로 분할하여 검색 품질이 향상되지만 청크 크기가 불균일하여 처리 비용이 증가한다. 두 번째, 고정된 크기로 분할하는 것보다 항상 검색 성능이 우수하며 추가적인 계산 비용 없이 구현할 수 있다. 세 번째, 문단 단위로 자동 분할되므로 구현이 간단하고 모든 청크가 동일한 크기를 유지하여 효율적이다. 네 번째, 의미 분석을 통해 중요한 문장만 선택적으로 추출하므로 저장 공간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서멘틱 청킹은 텍스트를 의미적으로 완결된 단위로 분할하므로 문맥이 잘 보존되어 검색 품질이 향상됩니다. 하지만 청크의 크기가 불균일하여 일부는 매우 크고 일부는 작을 수 있어 벡터 데이터베이스의 인덱싱 최적화가 어렵습니다. 또한 의미 경계를 판단하기 위해 추가적인 NLP 처리가 필요하므로 픽스트 사이즈 청킹보다 처리 시간과 비용이 증가합니다.
이는 품질과 효율성 간의 트레이드오프입니다. 6번째 퀴즈입니다. 임베딩 파인튜닝을 통해 도메인 특화 모델을 만들 때 컨트래스티브 러닝 방식의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유사한 문장쌍은 임베딩 공간에서 가까워지도록, 다른 문장쌍은 멀어지도록 학습하여 도메인 특화 유사도 기준을 학습한다. 두 번째, 도메인 전문 용어 사전을 구축하여 임베딩 벡터의 특정 차원의 용어별 가중치를 직접 할당한다. 세 번째, 기존 임베딩 모델의 출력에 도메인별 변환 행렬을 곱하여 새로운 벡터 공간으로 매핑한다. 네 번째, 대량의 도메인 문서를 비지도 학습으로 사전 학습하여 일반적인 언어 패턴을 완전히 재학습한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컨트래스티브 러닝은 파저티브 페어와 네거티브 페어를 활용한 학습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유료 도메인에서 고혈압과 높은 혈압은 가까워지도록, 고혈압과 저혈압은 멀어지도록 학습합니다. 이를 통해 도메인 특화된 유사도 기준을 모델이 학습하게 됩니다. 손실 함수는 일반적으로 트리플리트 로스나 인포NCE 로스를 사용하여 벡터 공간에서의 거리를 최적화합니다. 이 방식은 적은 양의 레이블 데이터로도 효과적인 파인튜닝이 가능합니다. 7번째 퀴즈입니다. 벡터 데이터베이스에서 HNSW 인덱스가 높은 검색 성능을 제공하는 핵심 원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계층적 그래프 구조를 통해 상위 레이어에서 대략적 탐색 후 하위 레이어에서 정밀 탐색을 수행하여 로그 시간 복잡도를 달성한다. 두 번째, 모든 벡터를 K-민즈 클러스터링으로 그룹화한 후 각 클러스터 중심점과만 비교하여 검색 속도를 향상시킨다. 세 번째, 벡터를 해시 함수로 변환하여 정확히 일치하는 벡터만 찾아낸다. 네 번째, 벡터의 각 차원별로 이진 트리를 구성하여 차원 축소 효과를 얻는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HNSW, 즉 하이라우키켈 네버거벨 스몰 월드는 다층 그래프 구조를 사용합니다. 최상위 레이어에서는 성긴 그래프로 빠르게 대략적인 영역을 찾고 점차 하위 레이어로 내려가면서 더 조밀한 그래프에서 정밀한 탐색을 수행합니다. 이는 마치 세계 지도에서 국가 지도, 그리고 도시 지도 순으로 확대하며 목적지를 찾는 것과 유사합니다. 이를 통해 평균 5 로그 n 시간 복잡도로 근사 최근접 이웃 검색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멀티모달 임베딩에서 CLIP 모델이 텍스트와 이미지의 통합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학습 방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를 동시에 학습시켜 같은 의미의 텍스트 이미지 쌍은 공유 벡터 공간에서 가까워지도록 정렬한다. 두 번째, 이미지를 먼저 텍스트로 변환한 후 텍스트 임베딩 모델을 적용하여 통합 벡터를 생성한다. 세 번째, 텍스트와 이미지를 각각 별도의 벡터 공간에 임베딩한 후 선형 변환을 통해 두 공간을 연결한다. 네 번째, 이미지의 픽셀 값을 직접 텍스트 임베딩 벡터와 연결하여 고차원 벡터를 생성한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CLAP, 즉 컨트래스티브 랭귀지 이미지 프리트레이닝은 텍스트 인코더와 이미지 인코더를 동시에 학습시켜 두 모달리티를 공유 벡터 공간에 임베딩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이 사진이라는 텍스트와 실제 고양이 이미지가 벡터 공간에서 가까운 위치에 놓이도록 학습됩니다. 이는 4억 개 이상의 텍스트 이미지 쌍으로 컨트래스티브 러닝을 수행하여 달성되며 학습 후에는 텍스트로 이미지를 검색하거나 이미지로 텍스트를 검색하는 것이 모두 가능해집니다. 오늘은 RAG 시스템의 핵심인 임베딩 모델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았습니다. 임베딩의 기본 원리부터 벡터 데이터베이스, 파인튜닝, 멀티모달, 청크 전략, 리랭킹, 최적화, 보안까지 실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이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의 RAG 시스템을 더욱 효과적으로 구축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